Win 18! Win 19! 핫!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다운입니다. NFL의 필드 위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다름 아닌 쿼터백입니다. 쿼터백은 NFL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한 번의 전진 패스를 담당하는 선수로 NFL의 고공 플레이, 즉 패스 플레이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선수죠. 이들이 잘한다고 게임을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못하면 게임을 거의 반드시 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NFL의 모든 팀들은 공격 측에서는 팀을 먹여 살릴 간판 쿼터백을 영입하는 데 초점이 있고, 수비 측에서는 상대의 쿼터백을 못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쿼터백을 못하게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패스를 마음 편히 못하도록 쿼터백이 원하는 타이밍보다 더 빠르게 패스를 강제하도록 압박하는 것이고, 이거를 패스러시라고 부르는데요. 즉 일선의 수비들이 쿼터백을 지키려는 오라인을 뚫고 쇄도에 들어가는 움직임이 바로 패스러시라고 합니다. 둘째는 쿼터백이 패스할 곳을 차단하는 건데 커버라고도 부르죠. 이는 주로 코너백과 세이프티와 같은 이선 수비들이 상대의 와이드 리시버들에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패스를 막거나 지역 수비를 통해서 날아오는 패스를 차단하는 건데요. 이들은 사실상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패스러시가 강하면 와이드 리시버가 이선 수비를 떨쳐내기 전에 쿼터백이 패스를 해야 하기에 부족한 이선 수비의 커버 능력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고, 이선 수비의 커버 능력이 좋으면 와이드 리시버들을 철저히 막아서 패스러시가 좀 늦게 쿼터백에 도달해도 그 시간을 벌어줄 수 있죠. 하지만 둘 중에 비교한다면,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일선의 수비가 훨씬 중요하긴 합니다. 이선 수비, 그러니까 커버의 경우에는 와이드 리시버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 영원토록 막기는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일선 수비의 패스러시는 쿼터백의 압박을 가하는 능동적인 대응이기에 NFL의 수많은 팀들은 수비 부분에서 예로부터 이 패스러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뤄낼까에 대한 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이 패스러시의 역사를 좀 얘기해보려 합니다. 우월한 수비 라인맨의 기량에 기대한 패스러시를 하던 NFL의 수비진은 1985년 일대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전설적인 85년도 시카고 베어스, 85 베어스라고 부르는 시카고 베어스가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당시로는 해답이 없을 정도의 수비를 보여줬는데요. 아까 기존에는 항상 각 수비 라인맨의 기량에 기대서 패스러시를 했다고 했죠. 즉 통상적으로 3명이나 4명의 수비가 손을 바닥에 꽂은 채 패스러시를 했고, 효율적인 패스러시는 이들의 기량이 향상하는 거였습니다. 즉 그들이 더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근력을 키우고 기술적으로 향상되는 거였죠. 하지만 85년 시카고 베어스의 전설적인 감독 마이크 디커와 수비 코치 버디 라이언은 NFL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기도 하고 가장 혁명적인 수비 전술인 46이라는 전술을 가지고 옵니다. 이 영상에서도 누차 말했듯 쿼터백 압박, 즉 쿼터백 프레셔 혹은 패스러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쿼터백 압박을 불러일으키기가 정말이 어려운 이유는 꽤나 단순해요. 수의 차이 때문인데요. 보통 수비의 라인맨은 4명 혹은 3명이 있고, 반면 오라인은 언제나 5명의 타이트엔드나 러닝백들 2명이 수비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수적 열세에 취해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좀 도움을 구하자니 라인백커지들은 러닝백들이 어느 공간으로 돌파해낼지를 보고 이에 맞게 움직여야 했기에 조금 더 수동적으로 뒤에 위치해 있어야 했고, 이선 수비 중 코너백들은 모두 와이드 리시버의 움직임에 대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세이프티들도 코너백이 수비를 놓치는 경우 이를 도와주러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NFL의 수비는 많은 구기 종목의 수비가 그렇듯 상당히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는데요. 공격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그에 대응하는 식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즉 러닝백이 이리로 가면 라인베커들이 이를 보다가 따라 움직이고, 리시버가 이리로 가면 코너백들이 따라 움직이는 식으로요. 하지만 85년 시카고 베어스의 수비 코치 버디 라이언과 감독인 마이크 디카는 이러한 수동성에 대한 거대한 의문을 표시합니다. 점잖은 신사와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던 두 사람, 아니죠. 신사라기보다는 그야말로 85 베어스, 85년도 베어스의 아이덴티티인 폭력적이고 잔혹한, 정말 상대를 지려버리게 만드는 선수진과 전술은 이 두 사람의 성격에서 나왔다고들 합니다.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수비 코치인 버디 라인은 훗날 사이드라인에서 자신의 말에 끝없이 반기를 드는 코치를 경기 중에 후드려 패기까지 했고, 마이크 디카는 NFL에서 최초로 성공한 타이트엔드 중 하나이자 선수 당시에도 그야말로 강인하고 터프한 존재로 별명 자체가 아이언 마이크인 철의 마이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터프한 존재였죠. 이들은 자신들의 넘치는 수비재능, 그것도 그야말로 어그레시브하고 공격적이고 그야말로 호르몬이 펄펄 날뛰는 것 같은 수비진이 수동적으로 상대의 공격에 대응해야 되는 거에 거대한 불문과 의문을 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존의 수비 진영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게 되는데요. 최후방 수비 2명, 코너백 2명, 박스 안에 7명으로 고정되었던 진영을 최후방 수비는 1명, 코너백 2명을 넣고 최후방 수비 1명을 안쪽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박스 안에서 무려 8명의 선수를 놓고 이들을 모두 닥돌시키는데요. 안 그래도 베어스의 1선 수비진은 괴랄하기 짝이 없는 명전자들이 넘쳐나는 올프로들이 넘쳐나는 선수진이었는데 머릿수로도 밀리지 않으니까 이들이 상대 공격에 뭘 하기도 전에 먼저 능동적으로 상대의 쿼터백, 즉 상대의 플레이를 제압해버리는 거죠. 조금 더 전술적으로 들어가자면 통상적으로 3명 혹은 4명의 수비는 오라인 5인의 끝부터 끝까지 넓게 포진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수비가 아예 없는 러싱 공간의 갭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왜냐면 한쪽에 몰려있으면 한쪽 반대쪽이 완전 비어버리니까 여기로 상대가 무조건 러싱을 하게 되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포진을 하는 건데 85년도 베어스의 수비는 좀 달랐어요. 4명의 D라인맨은 센터를 중심으로 센터 우측에 하나 좌측에 하나 놓고 타이트핸드 없는 쪽에 주로 왼쪽이죠. 이쪽에 1명이 스기에 포진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4명이 전부 오라인맨과 1대1이 되는데요. 언제나 수적 우위를 이용해 협공으로 피지컬적으로 더 우세하고 더 맹렬한 D라인맨을 막아내던 오라인맨은 이제 어느 누구한테 이제 다른 자기의 팀 동료에게 의지할 수 없고 자기 혼자 이 강성한 D라인맨을 1대1로 막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베어스의 수비는 수비 라인맨 중에 가장 뛰어난 재능인 명전자 댄햄튼을 한가운데 센터를 상대로 놓게 되는데요. 안 그래도 공을 한 손으로 잡고 있어서 한 손으로만 블로킹을 하는 상대의 팀 센터에게는 언제나 가드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데 1대1을 위치하게 되니까 악몽 그 자체가 된 거죠. 자, 이제 라인베커들을 봅시다. 보통 라인베커들을 고루고루 펼쳐진 D라인맨의 사이사이에 위치해서 D라인이 채우지 못한 공간, 즉 갭을 메꾸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베어스의 46는 조금 다릅니다. 베어스는 라인베커 2명을 D라인맨들의 옆으로 배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AD5 베어스의 심장이었던 중앙 라인베커 마이크 싱글테리가 이 뒤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럼 이선 수비를 한번 봅시다. 코너백들은 통상적으로 리시버들의 정면에 서고 프리세이프티 1명이 최후방을 지키고 스트롱 세이프티 1명만 당시로는 좀 매우 이질적으로 라인베커 진영에 내려오게 되는데요. 아까 베어스의 수비가 수비로는 거의 최초로 능동적으로 주도권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이 무지막지한 8인의 프론트, 8인의 수비에 근거합니다. 이 8인의 수비는 러닝백이 밟을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완벽히 틀어 막았을 뿐만 아니라 패스를 할 때 쿼터백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오라인 최대의 악몽인 1대1 상황을 강제하게 되는데요. 85 베어스의 그야말로 저돌적인 8인은 쿼터백에게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운동량의 탑급이었던 베어스의 수비진은 언제나 오라인과 1대1이라 상대 쿼터백은 언제나 플레이 시작하자마자 수비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고 NFL 수비수 역사상 가장 지능적인 선수 중 하나이자 가장 잔혹한 라인베커 중 하나인 시카고의 미들 라인베커 계보의 당당한 1인인 명예의 전당 마이크 싱글테리의 지휘 아래 좌측의 라인베커 3인과 세이프티는 번갈아가면서 어떤 때는 쇄도하고 어떤 때는 패스 수비를 하는 등 안 그래도 중앙의 수비 라인의 압박 때문에 간이 콩알만해지고 시야가 좁아진 쿼터백에게 끊임없는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선 수비 쪽으로 가게 되면 준수한 코너백들은 플레이를 시작하자마자 리시버들에게 매우 피지컬하게 부딪히면서 진로를 방해해 아주 잠깐의 시간을 벌어주었고 이거면 사실 이 8인에게는 충분한 시간이었죠. 이렇게 D라인이 1선에서 대량의 선수를 배치하면서 오라인과 1대1이 되고 수비 역사상 처음으로 베어스의 코치진 의견대로 수비가 먼저 주도권을 쥐고 누구를 쇄도시킬지 말지 정하는 성공권, 즉 능동성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전술이 실제 성과로 완성이 된 데는 베어스 선수진의 잔인무도한 수비 능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46 수비는 거의 시즌 시작과 함께 시동이 걸리게 되었는데 시즌이 지날수록 이들의 기세는 눈덩이 마냥 커지기만 했고 수비 선수들끼리 이번에는 내가 쿼터백을 죽인다, 아니야 이번엔 내가 더 빠를걸 이라며 내기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비 코치와 감독조차 NFL의 팀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쓰레기들은 쿼터백이다, 이번 쿼터백을 부상으로 보내고 다음 놈도 보내버린다 등 그야말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날 정도의 포스를 보여줬는데요. 심지어 훗날 상대팀 몇몇이 밝히기 경기 전 몸풀기에서부터 베어스의 선수들이 소리를 지르며 텐션을 올리는 걸 보고 와 졌다 오늘 죽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창의적인 수비 전술에 근거한 막강한 선수진이 맞불린 포스와 기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들은 아직까지도 부동의 NFL 최강의 수비라고 불리고 있으며 플레이오프 기간 3경기 동안 2경기를 상대에게 단 하나의 필드골도 내주지 않는 21대 0과 24대 0으로 제압했으며 슈퍼볼 직전에는 승리를 담당하는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이빨을 털었음에도
슈퍼볼에서 상대를 46대 10으로 제압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5 베어스의 46 수비는 그야말로 그 강력한 만큼이나 리그의 그 누구도 상대를 할 줄 몰랐는데요. 그만큼 많은 석각들이 달려들었고 오히려 현 NFL 공격의 가장 큰 개념 중 하나인 스프레드 오펜스의 발전을 몰고 왔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현 NFL에서 4-6 수비를 쓰는 팀들은 거의 없지만 그 압도적인 포스는 아직까지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가장 빡센 시절을 쌍팔년도라고 칭하는 것처럼 88년도가 대명사가 되었듯 NFL에서도 수많은 코치들은 자기네 팀 공격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뭐야 상대가 뭐야 85 베어스야? 라는 말을 밥 먹듯 할 정도로 가장 강한 수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니 버디 라이언이 만들어낸 D라인의 포화를 통한 O라인과 1대1 컨셉은 오늘날 아주 다른 형태로 숨을 쉬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현대 NFL에서 쿼터백 압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85 베어스와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